모든 생명의 여정은 물에서 시작됩니다. 먹고 먹히는 치열한 야생의 세계. 오직 물을 지배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경이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 강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 바로 이곳에서 그들의 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미 시작된 은어의 대이동. 물길을 거슬러 은어는 강 상류를 향해 전진합니다. 윤기 나는 새 비늘을 달 때쯤이면 은어는 식성이 바뀝니다. 유기물을 먹던 치어떼와 달리 초식 생활을 시작하죠. 돌에 붙은 이끼가 주 먹입니다. 가는 길이 험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기 피라미와 같은 많은 물고기들이 강을 거슬러 오릅니다. 여행길에 만나는 가장 많은 장애물은 거친 여울입니다. 지느러미가 날개인 양 날아오르는 은어. 첫 고비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황어도 돌아왔습니다. 일생을 바다에서 보낸 황어가 태어난 강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서죠. 강 바닥이 황어떼들로 가득 찼습니다. 힘차게 달리던 무리가 잠시 머뭇거립니다. 거친 물살을 만난 것이죠. 하지만 이 정도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향을 찾아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황어의 긴 여정이 끝나갑니다. 마지막 산란터를 찾는 황어들의 몸부림으로 어둠 속에서도 강은 빛을 발합니다. 이제 여행은 끝났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황어는 알을 낳을 준비를 합니다. 온 몸에 가득한 상처가 험난했던 지난 여정을 말해줍니다. 마침내 고귀한 탄생의 순간을 맞이하는 황어. 강은 새 생명을 품었습니다.
은어는 아직도 강을 거슬러 오르고 있습니다. 강 상류로 오르는 건 작고 힘없는 물고기들에겐 한없이 멀고도 험난한 길입니다. 거센 물살과 여울은 강을 오르는 순간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급류를 벗어나는가 싶으면 이번엔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은 댕기 해오라기는 바로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물고기들을 쉽게 사냥할 수 있는 이 시기, 새들도 번식을 합니다. 소리 없이 사냥하는 검은 댕기 해오라기. 깊은 물가에선 잠복 전술을 구사합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다가온 순간 날카로운 부리로 낚아챕니다. 화려한 외모를 지닌 청호반새도 지금 사냥감을 찾는 중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개구리가 지하에 들어왔습니다. 몸무게를 실어 힘껏 내리꽂는 청호반새. 제법 큰 녀석을 물었습니다. 잡은 개구리는 내리쳐 기절시킵니다. 청호반새는 웬만한 큰 먹이도 통째로 삼켜버리는 대식가입니다. 사냥하면 이 녀석을 빼놓을 수 없죠. 사냥할 때 몸놀림이 총알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물총새. 물속으로 곤두박질하듯 다이빙해 물고기를 잡는 솜씨가 일품입니다. 이리저리 후려쳐 물고기 비늘을 털어내는 물총새. 입맛만 다시고 말았네요. 다시 물로 뛰어드는 물총새. 사실 이런 물총새의 사냥은 몸에 큰 충격을 주죠. 문제는 깃털로 보호받지 못하는 눈인데요. 물총새의 눈은 물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보호막으로 덮입니다. 그리고 물을 벗어나면 보호막이 열리면서 시야를 확보합니다. 물고기 사냥에 적합한 눈을 가진 거죠.
물고기를 먹을 때는 언제나 머리부터 삼킵니다. 그래야 목에 걸리지 않죠. 물고기가 풍부한 이때 물총새도 사랑을 나눕니다. 첫 데이트를 가진 물총새. 그런데 너무 긴장한 탓일까요? 수컷이 실수를 연발합니다. 실망한 암컷. 이번엔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봅니다. 수컷은 사냥한 물고기를 손질해서 꼬리 쪽을 입에 뭅니다. 암컷이 삼키기 좋게 만들어 내미는 수컷. 그 친절한 모습에 암컷이 감동했나 봅니다. 아름다운 울음소리로 짝짓기를 허락합니다. 물총새 수컷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사냥을 계속합니다. 강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 즈음 물속도 소란스러워집니다. 칠성장어 한 쌍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빨판 모양을 한 입으로 무거운 돌을 물어나릅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이용해 모래를 파내죠. 둘은 신방을 만드는 중입니다. 다 완성되자 칠성장어는 서로의 몸을 꼬아 짝짓기에 들어갑니다. 수컷이 암컷의 배를 자극하는 것이죠. 일곱 쌍의 아가미 구멍이 있어 이름 지어진 칠성장어는 바다에서 번식하는 일반 장어와 달리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습니다. 낳은 알은 황급히 모래로 덮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어둠을 틈타 은밀히 산란을 준비하는 이도 있습니다. 꼬치 동자개입니다. 수컷인 녀석은 돌 밑에 산란터를 청소하는 중입니다. 이제 신부를 맞이할 차례. 산란터로 찾아온 암컷과 수컷은 짝짓기에 앞서 의식을 치릅니다. 이른바 산란춤. 수컷이 암컷 지느러미를 잡으러 빙글빙글 돕니다. 춤이 점점 격렬해지고 수컷이 암컷의 몸을 온전히 감싸준 순간 알이 터져나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관찰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는 꼬치 동자개의 산란 모습입니다. 알은 수온만 적당하면 2-3일 만에 부화합니다.
꼬치 동작의 수컷은 알이 깨어날 때까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꺽지도 돌 밑에 알을 낳습니다. 역시 알을 지키는 것은 수컷이죠. 그런데 노란 꺽지알 외에 다른 알들이 눈에 띕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꺽지의 경계가 잠시 느슨해지는 틈을 타 감돌고기들이 떼지어 침입합니다. 꺽지의 산란장에 몰래 알을 낳아놓고 간 염치 없는 녀석들이죠. 탕란한 알이 부족했는지 한 번 더 산란해 꺽지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꺽지 산란장으로 들어가지만 꺽지가 그냥 두고 볼 리 없습니다. 침입자들을 쫓아내는 꺽지. 하지만 끈질긴 감돌고기도 여간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리는 듯한 꺽지. 수적인 열쇠에 꺽지가 잠시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꺽지도 지지 않는 싸움꾼이죠. 이내 포악한 성격을 드러내며 위협을 강합니다. 그제야 꽁무니를 내빼는 감돌고기들. 한 차례 위기 순간을 맞은 꺽지는 경계태세를 강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꺽지 수컷은 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숲을 연상시키는 짙푸른 물속. 돌이 아닌 수초에 알이 빼곡합니다. 꺽지와 생김새가 비슷한 꺽적이. 꺽적이는 특이하게도 수초 줄기에 알을 붙여 키웁니다. 수컷은 지느러미를 흔들어 알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수컷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알들은 무사히 자랍니다. 투명하던 알에서 눈이 생겨나고 서서히 형체가 드러납니다. 꺽적이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알이 깨어날 시기가 되자 꺽적이는 알 가까이에서 경계를 강화합니다. 금태를 두른 똘망한 눈망울이 이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침내 알 껍질을 벗어던진 치어는 새로운 세상과 조우합니다. 물고기는 갓 태어난 이 시기가 실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숨을 곳이 많은 수초지대를 아직 떠나서는 안 됩니다. 꺽적이 수컷도
여전히 곁을 지킵니다. 아비의 사랑이 있어 새끼들은 태어나고 강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물에 기대어 살아가는 물까마귀. 머리를 물에 파묻고 쉴 새 없이 먹이를 찾습니다. 물까마귀는 수영과 잠수의 명수입니다. 물갈퀴는 없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방수 깃털이 지느러미 역할을 하죠. 지금 물까마귀가 찾고 있는 것은 날돌의 유충입니다. 특히나 좋아하는 먹이죠. 잡은 유충을 요령껏 벗겨서 먹습니다. 재차 사냥에 성공하는 물까마귀. 날돌의 유충은 영양가는 높지만 먹기가 꽤 까다롭죠. 물까마귀는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끼는 곁에서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어미는 잡은 먹이를 보란듯이 먹어치웁니다. 지금 어미는 새끼를 독립시키려 훈련 중입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어미는 냉정히 돌아섭니다. 배고픈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묵묵히 지켜보는 어미. 사냥에 성공하긴 했는데 손질은 서툴기만 합니다. 어미가 도와주려는 걸까요? 코앞에서 벗기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어미가 먹어버립니다. 바짝 열이 오른 새끼. 이번엔 제대로 잡아서 먹는 마무리까지 멋지게 해냅니다. 찌꺼기까지 스스로 토해내는 모습을 보고 어미는 안도합니다. 머지않아 물까마귀 새끼는 어미 곁을 떠나 계곡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산구비를 훑어내려온 물줄기는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먹이를 찾아 강 상류까지 거슬러 올랐던 은어가 다시 물을 따라 내려옵니다. 은어 내림이 시작된 것이죠. 한껏 살을 찌운 은어는 하류로 다시 내려가 생의 마지막 임무, 산란을 할 것입니다.
강하류에서 생활하는 잔가시고기도 번식기가 되었습니다. 지느러미마다 가시를 품고 있는 잔가시고기는 수초지대에 무리지어 살죠. 집단 생활은 5cm에 불과한 작은 잔가시고기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야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쏟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먹이를 찾는 데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번식기가 되면 잔가시고기는 자신만의 영역을 가집니다. 몸 색깔이 짙어진 수컷이 암컷을 발견하고 졸졸 따라다닙니다. 한사코 외면하는 암컷. 암컷이 피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컷은 집이 없는 무일푼 신세이기 때문이죠. 수컷은 거처 마련에 들어갑니다. 잔가시고기는 튼튼해 보이는 수초줄기에 우선 자리를 잡고 재료를 준비합니다. 주변에 있는 식물의 뿌리나 줄기 같은 것을 입으로 뜯어 마련하죠. 잔가시고기의 집 짓는 모습은 마치 새가 둥지를 짓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재료를 물어와 바느질하듯 촘촘히 박아 끼워 놓고 그 위에 또 재료를 덧붙여 크기를 키웁니다. 이렇게 수초줄기에 둥지를 트는 건 잔가시고기가 물고기 중 유일합니다. 어느 정도 재료가 모여 틀이 완성되면 온몸을 이용해 둥글게 다듬습니다. 이때 잔가시고기는 몸에서 나오는 끈끈한 체액을 이용하죠. 둥지를 돌면서 체액을 묻혀 재료가 잘 엮이도록 합니다. 이제 입구를 낼 차례입니다. 둥지 안에서 산란하기 때문에 몸에 잘 맞춰야 합니다.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크면 천적에게 들킬 수 있죠. 수컷은 입구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둥지가 완성되어 가자 암컷이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수컷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둥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둘러보고 둥글게 다듬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구를 뚫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다 지은 둥지는 암컷의 마음에 썩 드나 봅니다. 수컷에게 먼저 다가가는 암컷. 튼튼하게 잘 지어진 둥지에서 잔가시고기는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잉태할 것입니다. 계절이 깊어가면서
강에 또 다른 생명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숭어가 산란을 위해 강을 찾았습니다. 숭어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이들이 있죠. 새들은 살찐 숭어로 겨울을 버틸 에너지를 채웁니다. 강은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그래도 방심하면 놓치는 법. 빠른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탄력과 순발력이 따라줘야 합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외가리가 숭어를 낚아채는 데 성공합니다. 단연 손꼽히는 숭어 사냥꾼은 물술입니다. 상공을 선회하다 숭어떼가 수면 가까이 올라오면 재빠르게 돌격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한 번에 2마리를 건져 올리는 물수리. 역시 숭어 전문 사냥꾼답습니다. 숱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흘러온 강의 긴 여정이 끝나가는 곳. 은어도 오랜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깊은 계곡까지 올라갔던 은어가 강 하류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은어들은 짙은 혼인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산란할 수 있다는 징표죠. 암컷이 산란하기 좋은 장소를 물색하자 그 뒤를 수컷들이 따라다닙니다. 암컷이 자리를 잡고 허리를 휘어 알을 낳으면 수컷들은 동시다발로 몸을 떨며 방정을 합니다. 은어는 물살이 센 곳에 알을 낳죠. 그래야 신선한 산소가 알에게 많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암컷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여기저기를 이동하며 여러 번 산란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자손을 남기려는 은어들로 물속 세상이 격렬해집니다. 그런데 은어 산란터에 은어가 아닌 다른 물고기가 보입니다. 돌고기입니다. 녀석이 노리는 것은 은어의 알. 산란터는 돌고기들이 점령해버렸습니다. 은어가 힘들게 낳은 알은 돌고기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산란을 마친 은어의 몸은 상처투성입니다. 오직 산란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은어. 이제 자신의 몸을 가눌 만한 힘도 없습니다. 험난하고도 고단했던 은어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은어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강에 내어놓습니다. 기꺼이 새들의 먹이가 되는 은어. 때론 급류와 맞서고 때론 천적과 싸우며 이 강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남았던 은어. 그 강인한 유전자를 강에 내어놓은 은어는 이제 강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게 강은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은어를 떠나보낸 강엔 새로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연어입니다.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떠난 뒤 3년, 길게는 5년 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연어는 일생 단 한 번 알을 낳습니다. 그만큼 산란에 큰 공을 들이죠. 연어 한 쌍이 알 낳을 장소를 물색합니다. 연어는 수심이 얕고 잔돌이 깔린 곳을 선호합니다. 암컷이 산란터를 마련하자 수컷이 다가가 몸을 부비며 자신도 준비되었음을 알립니다. 드디어 산란이 시작됐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 암수의 몸에서 알과 정액이 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정된 알을 암컷이 자갈과 모래로 덮어 보호합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산란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알을 노리는 천적들 때문이죠. 이 시기 누치는 연어의 알로 배를 채웁니다. 알을 낳는 와중에도 연어는 누치를 몰아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연어 수컷은 뾰족한 주둥이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천적이나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는데 그것을 적극 활용하죠.
힘이 약한 연어 수컷은 다른 전략을 펴니다. 암컷의 산란이 임박하자 수컷 간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힘없는 수컷들은 다른 부부의 산란 순간에 자신의 정액을 뿌려 섞어버립니다. 도둑장가를 가는 것이죠. 비겁하게 보여도 성공률은 꽤 높습니다. 어미는 아직 남은 일이 있습니다. 낳은 알을 자갈과 모래로 덮는 것이죠. 그래야 누치와 같은 천적에게 희생되지 않고 무사히 깨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세상 모든 어미는 이토록 위대합니다. 강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연어가 알을 낳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알에서 까만 눈이 생겨났습니다. 심장도 뜁니다. 마침내 연어는 알에서 깨어납니다. 녀석의 고향은 이곳, 강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이들에게도 황금빛 비늘의 유전자가 있고 바다와 강을 오갈 수 있는 나침반이 내장돼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으려는 위대한 본능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강입니다. 그들이 강으로 돌아오는 이유. 강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품어주는 생명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